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참여와 소통의 공간으로 전 세계의 토크 콘서트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테드 알고 계시죠? 이 무대에 탈북 청년이 올라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테드 무대에 섰던 탈북 청년 이현서 씨를 직접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인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치 있는 지식을 공유해 세상을 바꾸자는 글로벌 지식 공유 컨퍼런스 테드. 빌 클린턴, 데이비드 캐메런 등 유명 정치인부터 IT 업계의 거물 빌 게이츠, 세르게이 브린, 12살 꼬마 아도라 스비타까지 토크 콘서트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테드 무대에는 누구나 18분 이내에 어떤 주제로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선정 기준은 매우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미국 캘리포니아 롱비치에서 열린 테드 컨퍼런스에 탈북민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한국 외대에 재학 중인 이현서 씨가 올랐습니다. 이 씨는 12분 동안 자신이 경험한 북한의 실상과 탈북 과정 등을 진솔하게 이야기하며 전 세계의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But one day in 1995, my mom brought home a letter from a Caucasus sister. It read, "When you read this, our 5 family members will not exist in this world because we haven't eaten for the past week. We are lying on the floor together and our bodies are so weak. We are waiting to die." 인터뷰를 위해 이현서 씨를 다시 만난 곳은 대학생 선교단체가 주최한 여름 수련회 현장. 테드 컨퍼런스가 끝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이현서 씨는 당시의 감동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컨퍼런스 이후 테드 홈페이지와 유튜브, 블로그, SNS 등에 공유된 이 씨의 강연은 이미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보고 들었습니다. 미국 보도 채널 CNN은 이 씨의 테드 강연 소식을 메인 페이지에 올렸고 영국의 BBC도 이를 크게 보도했습니다. 이 강연으로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갖게 됐다는 수많은 메시지들은 이 씨에게 큰 보람이 됐습니다. 테드 영상이 20일 후에 공개됐었거든요. 공개되고 나서는 거기에 참석하신 청중들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게 퍼지면서 진짜 감동의 메시지와 격려의 메시지가 진짜 저의 이메일이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쉐어를 했죠. 지금도 끊이지 않고. 이현서 씨는 300만 명 이상이 아사한 고난의 행군기인 1997년 북한을 탈출했습니다. 14년간 중국에 숨어 지내다 한국에 입국한 것은 지난 2009년. 하지만 비밀리에 가족에게 보낸 자금이 발각되면서 가족이 강제 이주된다는 소식에 이 씨는 다시 북중 접경 지역까지 날아갔습니다. 가족을 직접 이끌고 동남아 라오스까지 장장 3,500km를 돌아 결국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테드에서도 절반 가까이의 시간을 이 과정에서의 위기와 도움의 손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씨에게 최근 라오스에서 9명의 탈북 청소년들이 강제 송환됐다는 소식은 더 큰 안타까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게 2009년도였어요, 제가 갔을 때. 거의 전 진짜 안전한 지역이잖아요. 그때로부터 라오스는 진짜 탈북자들이 안전 루트로 여겨져 왔거든요. 근데 이번에 진짜 의외적인 일이 발생해서 저도 되게 가슴이 아프고 어떻게 라오스 정부에서 갑자기 이렇게 저 이해가 안 가죠. 이현서 씨는 아직 자신을 크리스천이라고 보기 이르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탈북 과정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고 생각해온 그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아가는 중입니다. 남한 대학생들과 함께한 수련회에서 말씀을 듣는 이 씨의 눈빛은 그래서 더욱 반짝였습니다. C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 문제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실무회담 제안을 북한이 받아들였습니다. 회담은 6일 오전 10시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립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측이 4일 오후 8시 25분쯤 판문점 연락관을 통해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 개최를 통보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남북 양측은 회담 장소를 두고 10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회담을 열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회담에는 남측에서 서호 통일부 남북협력지구 지원단장이, 북측은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이 수석대표로 나설 예정입니다. 한편 남북 실무회담이 성사되면서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이 오는 9일 시설 점검을 위해 공단을 방문할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국내의 유일한 이주 노동자 자녀 학교,
제한 몽골 학교를 아시나요? 먼 타지에 와서도 꿈을 잃지 않고 열심히 공부한 몽골 학생들이 얼마 전 감동적인 졸업식을 치렀는데요. 곽영신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ийм үсэг байдаг байхад ийм үсэг. За одоо бүгд энэ үсгийг ямар үсэг гэж байна вэ? үсэг. За бүгд үсгийг бичээ сураа. багшаа дагаад ихэд анхааралтай сайн хараа. 학교에 입학해 처음 몽골어 알파벳을 배울 때의 모습을 재현하는 마지막 수업. 학생들에게 축하와 격려를 전하던 담임 선생님이 결국 눈물을 보이자 학생들의 눈시울도 붉어집니다. 먼 타지에 와서 9년 동안 함께했던 선생님과 학교에 대해 고마운 마음이 벅차오릅니다. 몽골 이주민의 자녀들이 다니고 있는 제한 몽골 학교가 지난 2005년 정식 외국인 학교로 인가받은 후 9번째 졸업식을 맞았습니다. 올해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등 9년 과정을 모두 이수한 첫 졸업생 8명이 학교를 떠나게 돼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부모님이 일터에 나가 있는 동안 갈 곳이 없었던 몽골 학생들을 위해 학교를 세운 나섬교회 유해근 목사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고 성실하게 자라준 학생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졸업생들이 앞으로 몽골을 이끌어가고 변화시켜 나갈 인재로 성장하리라는 비전도 전했습니다. 앞으로 한 20년쯤, 30년쯤 앞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몽골의 위대한 지도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늘 그런 꿈을 꾸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지난 3년 동안 졸업생들의 담임을 맡았던 에르뎀 툭수 씨도 아낌없는 사랑을 쏟아부었던 제자들의 앞날을 축복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공부하고 정말 그 몽골을 상징하는 그 툭수리처럼 맨 위에 날아가고 맨 그 높은 자리 잡는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요. 졸업생 대부분은 한국 중학교 3학년에 편입학해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다른 외국인 학교에 입학하거나 몽골로 돌아가 학업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 학생들은 이곳에서 배운 사랑과 섬김을 바탕으로 한국과 조국 몽골에서 귀하게 쓰임받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네, 꿈이 전문학자고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지금 공부 열심히 할 거예요. 한국에서 컴퓨터 공부를 열심히 하고 몽골에서 컴퓨터 선생님 하고 싶어요. 제한 몽골 학교는 몽골 이주 노동자 자녀들에게 제대로 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1999년 서울 외국인 근로자 선교회의 도움으로 설립됐습니다. 아직도 작은 컨테이너 교실에서 수업을 하는 등 열악한 환경이지만 이제껏 112명이나 되는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한국어와 몽골어, 양국 역사와 문화 등을 배우며 두 나라 사이를 잇는 인재들로 길러지고 있으며 매주 다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 또한 배우고 있습니다. 다행히 학교는 서울시가 임대해준 부지에 3층짜리 건물을 지을 계획으로 건축비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학교가 지어지면 현재 80명 정도인 정원을 300명으로 늘리고 고등학교 과정도 개설할 예정입니다. 한국 속에 있는 작은 몽골, 제한 몽골 학교에서 학생들은 따뜻한 마음과 사랑을 배우고 떠나갑니다. 이곳에서의 배움과 소중한 추억이 훗날 몽골을 변화시킬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곽영신입니다. 한 주간의 알찬 기독교 문화 소식을 전해드리는 문화산책 시간입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피조물이 있다면 바로 우리 인간일 텐데요. 하나님께서 공들여 만드신 인간의 몸속을 생생히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과학이라고 하면 왠지 딱딱하고 어렵게 느끼는 분들도 많겠지만요. 그런 편견까지도 시원하게 날려주는 재미있는 과학 전시회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피겨스케이팅을 할 때 김연아 선수는 어떤 근육을 사용할까? 달리기를 할 때 내 몸속의 뼈와 근육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 이런 궁금증 누구나 한 번쯤 가져보셨을 텐데요. 첨단 과학기술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풀어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서울 용산의 전쟁기념관에서 열리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과학 전시인 사이언스쇼 더 바디인데요.
그동안 흔히 볼 수 없었던 증강현실 기술과 입체 영상을 이용해 우리의 몸속을 생생하게 재현해낸 전시회입니다. 교과서 속에서만 볼 수 있던 인체를 증강현실 기술과 홀로그램 등의 기술로 생생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저희 전시의 장점인데요. 증강현실 기술이라 하는 것은 실제 영상에 기존의 3D 모델을 합쳐서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자신의 몸에 비추어 볼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의미합니다. 이 전시는 카이스트 출신의 과학 전문가들과 음악 공연 전문가 그룹이 함께 참여해서 만들어졌는데요. 심장과 뇌를 100배로 확대한 영상 등 몸속의 신기하고 놀라운 생명 활동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형 홀로그램 기술을 통해 관람객이 직접 인체 장기를 돌려보고 확대해보면서 인체 속을 여행할 수 있다는 점이 기존의 전시들과는 차별화되는 큰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기존의 과학 전시는 딱딱하고 혹은 무섭거나 그 둘 중에 하나였는데요. 저희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영상기술의 발달로 인체의 내부에 숨어있는 아름다움이나 경이로움을 더 표현하는 데 역점을 둔 전시입니다. 그래서 본 전시를 통해서 과학이라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충분히 아름답고 경이로움을 보여주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학이라는 딱딱한 주제와 첨단 기술이 잘 어우러져 성인들뿐만 아니라 어린이들도 부담 없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족 전시로도 손색이 없는데요. 특히 그저 보기만 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직접 만지고 체험할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이 많아 관객들의 반응이 더욱 좋았습니다. 책에서만 보던 것들을 실제로 볼 수 있게 잘 해놔서 좋았고 인체 기관이나 이런 것들을 좀 크게 자세히 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딸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 생명의 소중함을 딸아이하고 같이 좋게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에게는 인체에 대해 알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공들여 만드셨는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장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체를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가시더라고요. 저희가 딱히 거기에 대해서 어필하지도 않았고 설명을 드리지도 않았는데 그런 걸 보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인체를 아름답게 만드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고 이해하실 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도 많은 도전이 되었고 또 큰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고의 피조물 인간. 206개의 뼈와 650개의 근육, 1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진 우리 몸은 그 어떤 기계보다도 정교하고 세밀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첨단 IT 기술을 통해 창조 섭리의 위대함을 생생히 느낄 수 있는 사이언스 쇼 더 바디. 내년 3월까지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리는 이 전시회를 통해 더 많은 이들이 놀라운 인체의 비밀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깨닫는 특별한 경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한여름 무더위가 점점 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바다로, 계곡으로 달려가고 싶지만 마음처럼 쉽진 않죠. 떠나고 싶지만 떠날 수 없는 분들께 집이나 직장, 어디에서나 쉽게 즐길 수 있는 피서법, 바로 독서를 추천해드립니다. 재미있고 유익한 책들을 읽다 보면 더위도 어느새 사라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문화산책에서 선정한 2권의 책을 만나보시죠.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특별한 책 한 권이 나왔습니다. 수백만의 독자들을 감동시킨 스테디셀러 작가 사라 영이 쓴 내가 좋아하는 그림 성경인데요. 아이들이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성경 이야기와 함께 예수님이 직접 들려주시는 말씀을 담았습니다. 밝고 따뜻한 색감의 그림은 아이들에게 읽는 재미를 더해주는데요. 흥미진진한 성경 이야기를 읽으면서 아이들은 예수님이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4년 전 기도의 전성기를 경험하라는 책으로 많은 독자들에게 도전을 주었던 수지사랑의 교회 이인호 목사가 신간, 은혜의 전성기를 경험하라를 발표했습니다. 이 책은 남을 속이는 사기꾼에서 축복의 제사장으로 서기까지 야곱의 놀라운 인생 역전 스토리를 담고 있는데요. 야곱의 삶을 통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선택, 그 무조건적인 은혜의 의미를 깨닫게 해줍니다. 이 여름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바다에 빠지고 싶은 분들에게 이 책 은혜의 전성기를 경험하라를 추천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14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2% 인상된 시간당 5,21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 같은 결정이 올해 적용된 시간당 4,860원에 비해 350원 인상된 수준이라며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월 108만 8,890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인상 수준에 대해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라며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근로자의 소득 개선과 생활 안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7.2% 인상 결정이 유감스럽다며 중소, 영세기업의 현실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2014년도 최저임금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되며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오는 8월 5일 최종 결정됩니다. 서현교회 김경호 목사가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 제4대 대표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취임 감사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고민하고 기도했던 나다니엘처럼 한국교회가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고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는 선지자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경원 신임 대표회장은 한목협이 지향하는 일치와 갱신, 섬김의 가치에 대해 더 많이 고민하고 더 많이 기도하겠다며 한국교회를 더 잘 섬기는 한목협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취임사를 전했습니다. 명예회장으로 추대된 직전 대표회장 전병근 목사는 2년의 임기 동안 여러 교단과 교회들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임기를 마치게 됐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한편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는 지난 1998년 11월 교회의 일치와 갱신을 목표로 창립됐으며 초대 대표회장 오카는 목사를 비롯해 손인홍 목사, 전병근 목사 등이 대표회장을 역임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전국 장로 수련회가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경주에서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한반도 평화와 시대적 사명에 헌신하겠다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39회째를 맞은 장로 수련회에는 전국에서 약 4천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이장통합 손다릭 총회장이 개회 예배에서 설교를 전했으며 서울교회 이종윤 원로 목사, 단국대 장충식 이사장 등이 바람직한 장로 직분에 대해 강연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북한 관계 회복과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 중단을 촉구하고 창조세계 보전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다짐하는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전국 장로회 연합회는 창립 40주년을 앞두고 장로 총감을 발간했습니다. 총감에는 교단 소속 장로 2만 7천 명의 자료 등을 담았습니다. 이 밖에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한국 YMCA 전국연맹, 교회협 인권센터 등 31개 단체가 국정원 선거 개입 기독교 공동대책위원회에 참여했습니다. 공대위는 시국 선언을 한 신학대학 교수단과 연대를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다락방 2단 해제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에 참여한 신학대 교수들을 고발했습니다. 한기총은 4일 성명에 동참한 신학대 교수 110명을 상대로 2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시공동체연구소와 아시아 언어문화연구소가 오는 8일 대학로 동순교회에서 한국의 선교적 교회 평가와 전망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한국교회 언론회가 최근 교계의 소송이 난무하는 데 대해 규탄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언론회는 교회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는 것은 결국 우리가 그만큼 불의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전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장맛비가 변덕스럽습니다. 장마 전선에 동반된 비구름의 폭이 좁아서라고 하는데요.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고 전남 남해안과 경상도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제주도는 흐린 가운데 오전에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대구 23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제주 27도, 서울은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와 동해 전해상에서 2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다 낮아지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토요일 밤부터는 장마 전선이 다시 북상해 남부지방에 비를 뿌리겠고 주일 오후에는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